다섯 번째 단원 주처리 열처리. 첫 번째 이제 보통 주철의 열처리입니다. 보통 주철은 이제 회주철이라고 그러죠. 회주철 같은 경우 이제 뭐 풀림 또는 뭐 불림, 뭐 담금질 그런 거 뜨임 등이 다 가능한데요. 자, 우선 풀림부터 볼까요? 풀림의 목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조할 때 하다 보면 액체 상태에서 고체로 바로 됐기 때문에 그때 있는 그 주조 열응력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열응력 제거 목적이 있는 풀림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주조하고 난 다음에 500 내지 600도씨에서 몇 시간 가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냉각을 하면 이제 바로 이제 풀림 처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응력이 제거되면서 요 응력이 제거되면서 절삭성도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절삭성 좋아지키려면 750에서 800도 정도에서 한 2-3시간 정도 가열하고 나면 시멘타이트라는 것이 흑연화돼서 재질이 연화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주철은 탄소가 많기 때문에 Fe3C가 존재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것이 온도가 조금 올라가면요. 대략 한 800도 부근이거든요. 800도 정도 되면 얘가 Fe하고 C하고 3개의 Fe와 C로 이렇게 분해가 돼요. 그러면서 얘가 흑연이로 모입니다. 자기네끼리 모여서 흑연이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냉각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주철이 보통 어떻게 됐습니까? 주철이 탄소 성분이 2% 이상이죠. 2% 이상인데 얘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주조한다. 그러면 냉각 속도가 아주 빠르지 않으면요. 그 형성되어 있던 Fe3C가 우리 상태도 상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액체가 뭐 감마 플러스 Fe3C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다시 내려오면서 알파 플러스 Fe3C에 또 플러스 Fe3C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얘가 이렇게 바뀐 거고 얘는 그대로 이렇게 간 거고요. 이렇게 갔는데 상태도 상에서 그러면 이때 이 Fe3C들이 이렇게 그냥 있으면 얘는 시멘타이트인데 이것이 이제 천천히 냉각되다 보니까 이 정도 온도 되면요. 이 정도 한 800도 이 정도 되면 얘가 이제 분해 반응이 일어나서 이렇게 분해가 일어나서 탄소가 분리돼요. 분리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흑연이로 모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C가 분리돼서 이렇게 나와요. 그것이 흑연이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지 조직은 뭐 알파만 남거나 또는 여기에 뭐 Fe3C 조금 남아 있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전 기지 조직은 페라이트 아니면 여기 같이 있는 펄라이트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흑연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좀 보통 일반적으로 주철이 조금 급냉이 되면은 좀 문제가 되는 게 이 Fe3C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절삭성이 절삭 가공이 잘 안 돼요. 이때 요렇게 가열하면은 시멘타이트 여기 있는 Fe3C가 요런 분해 반응, 흑연화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재질이 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뭐요? 이거는 시멘타이트인데 얘는 뭘로 바뀌었어요? 페라이트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전 가공이 잘 됐겠죠. 절삭 가공이 잘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이제 흑연화 풀림의 목적이 이제 요거 아까 이거거든요. 흑연화 풀림의 목적 요건데 이것이 이제 탄화물을 Fe3C 탄화물 시멘타이트를 이걸 페라이트와 흑연이로 바꾸는 거다. 이렇게 되면 페라이트 얘는 흑연이로 나온다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해하기 위해서는 최소 아까 870도 정도는 온도가 이제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보통 800도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유지 온도가 55도. 그러니까 요거가 온도가 높아질수록 분해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죠. 분해 속도가 빨라진다. 그래서 대부분 일반적으로 900에서 955도가 유지가 가장 일반적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분해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열처리 온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훨씬 더 분해가 빨리 일어난다. 그러면 시간을 더 적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분해 속도가 빠르니까요. 그 다음에 주철의 불림. 불림은 이제 풀림하고 틀려. 이제 풀림은 어느 정도 재질을 연화시키는 건데 불림은 경도나 인장 강도 등의 기기적 성질도 조금 유지를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조에서 받은 내복력도 제거시켜서 그런 게 목적이죠. 그래서 기기적 성질도 개선하고
주저 상태의 성질을 갖다가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방법은 변태 온도 이상으로, 이제 A1 변태 온도죠. 거기 이상으로 가열한 다음에 최대 약 25ml당 1시간 정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공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 범위는 약 885에서 925도 정도. 이런 것이 이제 불림 처리고. 그 다음에 당금질 같은 경우, 당금질은 뭐 마찬가지입니다. 당금질. 그래서 일반 당금질. 그래서 보통은 대부분 윤행을 많이 해요. 이제 왜 그러냐면 물을 사용하면 이제 그 흑연 뭐 이런 게 존재 많기 때문에 이제 물을 사용할 경우 균열이나 변형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윤행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요새는 요런 게 있어요. 수용성 폴리머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냉각을 하면 이 냉각제를 쓰면 이런 거는 이제 열충격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단면이 만약 불균일한 주물, 대부분 주물이 조금 단면이 조금 불균일하죠. 그럴 때 두꺼운 부분이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두꺼운 부분이 먼저 들어가서 냉각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얇은 부분이 들어가게끔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금질 할 때는 가급적이면 이제 교반을, 특히 이제 윤행을 하기 때문에 윤행할 때는 반드시 교반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당금질 하고 나면 이거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또 역시 균열이 발생하죠. 당금질 균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돼요? 바로 어떻게 돼요? 뜨임 처리를 하죠. 뜨임 처리를. 그래서 보통 150도 내릴까지 기다렸다가 뭐 염욕에서 꺼내 갖고 이제 80도 정도로 이제 뜨임을 한다. 이게 80도가 조금 이상한데요. 80도가 아닌데요. 80도가 아니라 880도 정도인데요. 여기가 좀 이게 좀 이상하네요. 이거 여기 좀 잘못됐습니다. 880도일 텐데요. 조금 높여서 해야 되거든요. 요거는 조금 잠깐만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뜨임 여기가 수정하겠습니다. 여기가 80도가 아니라 제가 확인해 봤더니 여기가 180도가 아니라 요거는 80도가 아니라 180도입니다. 180도. 앞에 일자가 빠진 것 같아요. 180도에서 뜨임을 해야 돼. 80도를 180도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180도 정도에서 뜨임 열처리를 한다. 뜨임하는 여기 이제 주철에 뜨임 있죠. 뭐 뜨임하는 방법은 변태형의 이하 온도에서, 근데 대부분 뭐 요 정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조금 더 높여서 뜨임을 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뭐 이것이 이제 조금 더 높은 뭐 한 400에서 500도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400에서 500도도. 당금질 방법은 변태 온도 아까 그래서 한 180도나 또는 400에서 500도 정도에서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보통 일반적인 게 180도. 그리고 이제 25ml당 역시 1시간 정도 뜨임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합금하지 않은 뭐 회주철 밸브 같은 거 이런 거 뜨임할 때는 보통 885도로 1시간 유지하고 그 다음에 60도로 유지된 기름에 당금질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뜨임을 할 때 480도에서 뜨임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제가 400에서 500도에서 뜨임 할 때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인 거는 180도고 때에 따라서 이렇게 400 요 정도에서도 뜨임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주철의 열처리. 특수주철은 대부분 열처리는 그 가단주철을 이제 열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가단주철이라는 얘기는 백주철을 열처리한 겁니다. 백주철이라는 얘기는 여기 백주철이는 얘는 금냉하에서 나오거든요. 금냉하여 흑연이 안 나오고 Fe3C 시멘타이트가 존재하는 겁니다. Fe3C 시멘타이트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흑연이 없는 거죠. 흑연이 없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백주철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Fe3C로만 존재하니까, Fe3C 시멘타이트로만 존재하다 보니까 매우 단단하고 아주
잘 깨지는 특성이죠. 취성도 크고 단단한 대신 취성도 크다는 얘기죠. 단단한 대신 취성도 크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열 처리를 합니다. 열 처리를 하면 아까 제가 우리 맨 처음에 이거 얘기했죠. Fe3C가 온도가 올라가면은 3개의 Fe와 C로 이렇게 분해가 반응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여기 C가 흑연화 된다겠죠. 그러면 얘는 기지 조직인 원래 페라이트 상태로 가는 거고, 얘는 페라이트고 얘는 흑연이로 보인다겠죠. 그러면 해서 Fe3C가 시멘타이트가 없어져 버리면서 페라이트 나오고 흑연으로 되니까는 재질이 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열처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흑심 이제 흑연화 시키는 게 있고 탈탄 시키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흑연화 시키는 거는 흑심 가단주 처리 있고 펄라이트 가단주 처리 있어요. 흑연화 시키는 거는. 그래서 이제 흑심 가단주 처리라는 게 있고 이제 요거하고 요거는 같은 계열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백심 가단주 처리 같은 경우는 얘는 탈탄입니다. 탈탄. 지금 뭐냐면요, 이 분해 반응을 일으켜서 탄소를 내보내는 겁니다. 탄소를. 그리고 얘는 이제, 자, 그러면 탈탄과 흑연의 차이. 흑연화는 탄소가 어떻게 됩니까? 탄소가 조직 내에서 모이는 거죠. 조직 내에서 응집돼 있는 겁니다. 응집돼 있는 거고, 탈탄은 탄소가 외부로 방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런 분해 반응을 일으켜갖고 탄소가 자기네끼리 모여갖고 기지 조직 내에 있으면은 흑연, 이것이 완전히 빠져나가 버리면, 바깥으로 빠져나가 버리면은 이제 탈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탈탄이 돼도 페라이트가. 자, 이제 그런 거 보고 전 백심 가단유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전 흑심 가단유철을 한번 더 볼까요? 흑심 가단유철은 흑연화 열 처리를 2번을 합니다. 2번. 그래서 1단계 흑연화, 2단계 흑연화를 하거든요. 1단계 흑연화는 백주철 우선 850에서 950. 그러면 이 온도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분해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800도만 넘어가면 된다겠죠. 그래서 30에서 40시간, 장시간 가열하면 시멘타이트가 분해돼서 흑연이 석출됩니다. 그러면서 흑연화가 돼요. 그리고 다시 이거를 680에서 720도씨에서 또 30 내지 4시간 유지하면은, 이제 이때는 또 뭐냐면요, 여기서 1단계에서는 저겁니다. 약간 틀려요. 자, 제가 조금 더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1단계 요 흑연화 할 때는요, 아까 제가 주철의 조직은, 주철은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주철은 만약 정상적으로 냉각이 됐을 때는 이렇게 되죠. 정상적인 조직은 액체가 우선 감마 오스트나이트와 Fe3C가 나오고, 그 다음에 Fe3C는 그대로 Fe3C로 남고, 이건 그대로 남고요. 다시 감마만 어떻게 된다니까? 알파 플러스 Fe3C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펄라이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시멘타이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는데, 그냥 시멘타이트 이 상태는요, 얘는 시멘타이트 자기네끼리만 있기 때문에 여기서 C가 잘 빠져나가요. 근데 얘는 이게 펄라이트로 돼 있는 거는 알파하고 같이 엉켜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 C가 빠져나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빠져나가는 것이 1단계 흑연화 할 때, 요 한때 얘가 먼저 분해가 일어나요. 그래서 1단계 흑에서는 이것이 분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상태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요거 보고 정출됐다고 하거든요. 정출 시멘타이트인데, 액체 상태에서 처음 나왔다는, 그래서 뭐 초정 시멘타이트 그렇게 표현하죠. 정출이 아니라 초정. 얘가 이제 초정 시멘타이트인데, 요 초정 시멘타이트가, 이것이 이제 분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1단계 흑연화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냥 시멘타이트가 아니라 초정 시멘타이트라고 했죠. 초정 시멘타이트가 분해를 일으키는 것이 1단계 흑연화. 2단계 흑연화 되면, 자, 여기서 이제 얘가 분해가 다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남아있는 얘가 이제 분해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지하면 남아있는 요 펄라이트는, 그러면 자, 1단계에서 얘가 분해가 되면 펄라이트하고 페라이트하고
흑연이 남지요. 그러니까 펄라이트 플러스 페라이트 플러스 흑연이 돼요. 2단계 흑연하면은 여기에 있는 시멘타이트가 다시 분해를 일으키면서 펄라이트가 없어지고 페라이트만 남지요. 예. 그래서 펄라이트 내에 있는 Fe3C가 분해해서 흑연화되는 과정이다. 그러면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흑연이 완전히로 탄소는 탄소끼리 모이고 알파는 알파대로 다 남는 거죠. Fe만 남는 거죠. 알파가 Fe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흑연화가 다 되면 Fe만 남고 또는 알파가 F인 셈이죠. 요거만 남고 그 다음에 흑연이 자기네끼리 이렇게 모인 거죠. 자, 그래서 1단계 열 처리만 하고 딱 중지를 시킨 것이 요것이 펄라이트 가산주철입니다. 자, 펄라이트 가산주철 볼까요? 흑심 가산주철 공정에서 1단계 흑연화 처리만 한다겠죠. 그리고 전 955도 정도에서 조금 더 다시 가열해갖고 탄소를 자기네끼리 모인 여기 흩어져 있는 탄소를 자기네끼리 모여갖고 동그랗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이제 펄라이트. 그러면 기지 조직은 그대로 있는 것이죠. 이거는 원래 펄라이트는 그대로 있고 이것만 분해해서 나온 거니까요. 그래서 기지 조직이 펄라이트다. 그래서 이제 펄라이트 가산주철입니다. 이제 뭐 보면 여기에 계속 똑같은 얘기입니다. 요 시멘타이트가 오스테나이트가 용해다. 이거는 뭐 7시간 정도 유지가 하고 그 다음에 2시간 정도 900에서 논행시킨 다음 뭐 국냉한다. 그러면 요것이 결국은 저겁니다. 1단계 흑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또 오스테나이트가 급냉하는 동안 좀 펄라이트로 변태되고 그러면서 펄라이트하고 요 초정으로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에 유리탄소를 구성한다. 근데 뭐 그냥 사용해도 되는데 그거를 좀 더 완전히 구상화 시켜버리면 좀 더 어떻게 돼요? 혹시 이제 남아 있는 시메타이트 같은 것도 다 깨져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기계적 성질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심가단주철은 그래서 맞아, 흑심가단주철 여기 볼까요? 세 번째 2단계 여기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흑연이 이제 괴상으로 보입니다. 괴상으로 덩어리상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게 덩어리상의 유리탄소로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백심가단주철은 아까 백심가단주철은 탈탄을 시킨다겠죠. 그러니까 탈탄을 시키기 위해서 보통 적철광이나 또는 산화철 전부 다 뭐예요? 산화철이니까 Fe2O3 이런 거거든요. 이거를 채우고 그 다음에 재료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는 산소가 탄소하고 결합해서 재료에 있는 탄소하고 대해서 탄소를 데리고 나가고 Fe는 남는 거죠. 얘는 도로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확산이 돼서. 그래서 보통 900에서 1000도씨에서 40 내지 100시간 정도 가열하는 겁니다. 상당히 장시간이죠. 그래서 시멘타이트 여기 있는 시멘타이트를 완전히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 나가게 하는 거죠. 탈탄을 시키는 거다. 그래서 이제 가공과 단조가 잘 되게 하는 건 뭐 가단성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두꺼운 주물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탈탄에 한계가 있거든요. 탈탄 너무 안쪽에 있는 거는 탈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두께가 한 4 내지 8mm 정도. 그러니까 얇은 것이나 가능한 거고 주물이 두께가 두꺼운 거는 백심가단주철 열처리 해도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상흑연주철 같은 경우는 저거죠. 흑연을 완전히 동그랗게 한 건데 흑연을 동그랗게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회주철에다가 마그네슘을 첨가한 거죠. 마그네슘 같은 걸 첨가해서 이런 것 등을 첨가해서 흑연을 동그랗게 만든 거죠. 이제 그게 구상화풀림인데 구상흑연주철인데요. 그래서 구상흑연주철 같은 경우는 뭐 풀림 열처리, 불림 또는 뭐 당금질, 뜨임 이런 것이 다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풀림부터 볼까요? 자, 구상흑연주철 같은 경우는 완전 페라이트와 풀림 하려면 보통 900에서 955도에서 1시간 정도. 그 다음에 단면 두께는 뭐 25mm 증가할 때마다 유지시간 1시간. 대부분 이런 건 다 비슷해요. 이것도 역시 뭐 온도는 변태 온도 이상이고요. 950. 그 다음에 얇은 조물 같은 경우는 955도씨에서 1시간 내지 3시간 정도면 충분하고. 그 다음에 모서리에 칠이 형성됐다.
칠이 형성됐다는 얘기는 냉각이 빨리 됐다는 얘기입니다. 모서리 같은 경우가 냉각 속도가 빠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칠이 형성되거든요. 칠이 형성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칠이 형성된다. 이 얘기는 냉각 속도가 빨라서, 냉각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요, 기지에 FE3C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FE3C로 나온다는 얘기. 그러면 구상흑연이 조금 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런 단면 두꺼운 주물은 955도에서 한 3시간 내지 8시간 정도 유지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7이 형성된 부분은 그래야 요 7의 FE3C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응력 제거 이렇게 할 때 잔륙력 이렇게 제거하는 거죠. 그럴 때는 690도씨에서 냉각해 갖고 5시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역시 단면 두께는 25마다 1시간씩 이제 증가시킨다. 뭐 또는 요렇게 하는 거죠. 900에서 950도씨에서 유지한 다음은 650도씨로 뭐 논행하고, 그 다음에 이 정도 온도 범위를 통과한 다음에 통과하는데, 이때 냉각 속도는 이렇게 너무 빨리 하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요렇게도 해도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연화 푸질링 같은 경우는 1단계 흑연화하고, 그 다음에 2단계 흑연화로 바탕 조직을 갖다 완전히 페라이트로 하는 겁니다. 연화 풀림에 의해 갖고서는 FE3C가 어떻게 돼요? 분해가 일어나고 완전히 바탕이 페라이트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 아주 연성이 높은 주물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불림 처리 같은 경우는 한 870에서 940도 정도, 유지 시간은 단면 두께 한 25mm 1시간 정도. 물론 이때 시간과 온도는 뭐 조성, 특히 실리콘이나 크롬 양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그래서 이 합금 원소가 바로 뭐요? 구사균철 주물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원하는 경도를 얻고, 그 다음에 공냉하는 동안 이렇게 하다 보면 잔륙력 제거를 하려면, 그 다음에 그래서 불림 처리한 다음에 역시 또 뜨임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장 강도와 경도에 미치는 뜨임의 영향은 주철 조성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이거는 이때 불림 처리했을 때 나오는 경도를 보고서는 이걸 보고 뜨임 온도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불림으로 생기는 조직이 펄라이트가 나오는데, 이 조직은 순행했을 때 나오는 마텐자이트보다는 아무래도 연하겠죠. 당연히 연하죠. 그 다음에 불림 처리한 다음에 적당한 온도로 재가열을 다시 하면 역시 뜨임 형태죠. 그러면 강도도 그대로 유지하고 어떻게 한다겠어요? 강도도 얻고, 그 다음에 인성을 또 높일 수 있다 그랬죠. 그러므로 해서 높은 충격 저항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강도도 높이고 인성도 높인다. 그 다음에 구상인철의 당금질하고 뜨이면, 자, 당금질 같은 경우 보통 450에서 925도 정도. 그리고 그런 다음에 냉각할 때는 기름으로 하는 거죠. 기름 또는 물이나 또는 소금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되면 조금 잔류력이 많아요. 이때는 잔류력이 조금 커집니다. 근데 이 기름으로 하면은 잔류력이 최소화되는 거죠. 그리고 복잡한 주물 같은 경우는 두께 변화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균열이 심하게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기름 온도를 한 100에서 800도씨 정도에서 이렇게 기름 온도를 높여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당금질을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역시 당금질하고 나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잔류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뜨임을 하겠죠. 이때 뜨임의 유지 시간은 25mm당 1시간씩. 이렇게 해서 뜨임 처리를 하는 거다. 자, 개념 잡기 문제 보겠습니다. 합금화진
하는 회주철을 760도씨에서 1시간 유지해서 풀림하죠, 지금. 자, 회주철을 풀림했으니까요. 당연히 이제 흑연이 나오야겠지요. 흑연이 나오고, 그 다음에 흑연이 나오면 전 페라이트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주로 전 페라이트 플러스 흑연이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Fe3C가 완전히 분해가 돼서, 풀림했기 때문에 완전히 분해가 돼서, 페라이트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흑연만 이렇게 남는 거죠. 흑연하고 페라이트.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상균철의 열처리에 관계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연성을 얻기 위해서는 제2단 흑연화 풀림을 한다. 이거 맞습니다. 이러면 이렇게 되면 2단 흑연화 풀림을 하면은 연성이 좋은 구상균철을 얻을 수 있죠. 이렇게 되면은 기지에 가서 펄라이트와 페라이트가 같이 섞이고 그 다음에 그 구상흑연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900도 온도로 가열해서 900도 온도로 가열해서 공냉 처리해서 주종력이 제거한다. 응력 제거를 할 때는 여기 900도 맞고요. 그 다음에 구상흑연처럼 보통 주철은 합금 주철에 비해서 당금질성이 크다. 이거는 당금질을 하는데 어느 정도 당금질이 상당히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금질에서 강도 증가가 크고, 그래서 이제 강도가 비교적 큰 주철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구상균철은 보통 주철에 비해서 C의 확신이 아니라 확산이요. 확산이 느리며 페라이트와 한 경우 고실리콘일수록 확산이 빠르다. 아닙니다. C도 역시 어떻게 되냐면요, 확산 속도가 빨라요. 이게 느린 게 아닙니다. 얘도 역시 빠르다. 이게 빠르다. 그래서 C나 SOE 같은 경우는 두 개가 같이 흑연화 촉진 원소거든요. 그래서 C나 SO에는 흑연화 생성 속도를 증가시키는 흑연화 촉진 원소이기 때문에 확산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틀린 거는 4번이 되겠습니다.